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참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늘 한결같은 것을 보면 참 반가운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 국회, 강원도 의회의 변함없는 모습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성,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우리 국회, 강원도 의회에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은 지나친 사치일까요? 자, 이창섭의 인사이더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이슈 인사이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걸전을 꿈꾸는 시사계 돌직구, 시사계 족집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별명도 생기셨어요. 까칠 김 교수. 글쎄, 그렇죠. 원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쁘게 악마의 편집으로 저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내고를 했는지 지난주 나가는 방송 보니까 제 분량은 팍 줄고 김 교수님 분량만 잔뜩 해요. 저 정치학자거든요. 그렇게 사바사바 이런 거 잘합니다. 네. 그게 정치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죠. 정말 좋은 정치가 뭐예요? 정치학 박사님이시니까. 좋은 정치는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정치죠. 정치를 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정치다. 이렇게 논어에는 써있죠. 사실 20대 국회가 이제 6월달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는 이제 임시국회가 열렸고 한데, 여소야대고 또 3당 체제고, 15대 국회의회 3당 체제가 됐고, 근데 어떻게 보셔요? 시작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20대 국회? 글쎄요, 포부는 창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역시 크게 달라지긴 어렵지 않나 하는 역시나. 실망감도 약간 있고요. 네. 그래도 좀 기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아직 좀 있고요. 그 조금만 하나씩 들어주세요. 기대가 뭔가 기대고, 실망이 뭐가 실망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의회 내에서 타협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석 분포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그런 거에 가깝다고 보죠. 왜냐하면 어느 한 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효과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격렬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당도 지금 과반수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에 굉장히 융통성을 가진 제3당.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국회는 사실은 싸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만 키우면 욕하는데, 네.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원래 애들이 싸우면 크잖아요. 네. 정치도 싸우면서 좋아집니다. 저는 자기의 정치적인 논리를 피기 위해서는 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렇습니다. 도끼로 국회문을 두들겨 패고, 이거는 잘못됐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훌륭한 그 정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네. 이거 조금 꿈꿨다. 그렇구나. 역시. 그러네. 자, 내가 샤프해. 또 이래가지고 또 편집 양을 늘리시는구나. 막 칭찬해주고. 네. 아니 그래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그건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봅니다. 맞죠.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현실 정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 정치가 그렇다는 것을 조금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가 훨씬 재밌기도 하고 그 결과도 평가하게 되고 이제 이렇거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네. 이제 본론으로 좀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로 좀 넘어와서 얘기해 보시죠. 네. 우리 도의 20대 국회 보면은, 이제 다선도 좀 생기고, 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 기대가 좀 크신가요? 우리 도 의원들의 활약, 20대에서의 활약을? 이거 우리 어떻게 좀 네. 우리 네. 이슈워드부터 하고 갈까요? 기대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게 사회자가 되셨네. 왜냐하면 기대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팍 떠오르네. 20대 국회, 우리 도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정치, 요걸 보는. 근데 왜 제가 먼저예요? 그동안 제가 먼저 했으니까. 보니까 형님 먼저 하시는 게 모양이 좋은 것 같아. 형님 먼저 하시는 거. 너무 공개적으로 형님하고 하지 맙시다. 같이 그런가요? 내려가면서. 네네. 네, 죄송합니다만. 네. 하여튼 간에. 네. 그럼 이슈로 하나씩 정리해보자 이거죠. 예. 저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20대 국회. 너무나 큰 범위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라니. 박 PD가 너무 어려운 걸 좀 요구하는 제 머리가 안 거 아니에요? 되거든요. 아이, 박사님하고 가방끈이 짧잖아. 난 학사고요. 박사님이신데. 아니 이게 왠지 디스하는 듯한 느낌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내가 말 잘했구나. 저는 사실은 이거 참, 네. 이번 20대 국회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 8명을 보면서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직 올림픽. 오, 조금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나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해서 하시죠. 이번 20대 국회는요, 올림픽 전 2년, 올림픽 후 2년입니다. 그렇죠. 올림픽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하늘이 강원도에 준 선물입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가 어떠니 떠나서. 그리고 현 정권의 지금 흐름으로 볼 때 마지막 행사가 개회식을 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 정부가 절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건이 또 이 자존심이 걸린 게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2년, 후반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삶을 끌어올리는 2년, 저는 합해서 4년, 그래서 오직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냥 안전한 걸 선택하셨구만. 올림픽 얘기하면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또 디스당하는구나. 제가 유일하게 선배님을 디스할 수 있는 코너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모니터해 보니까, 그 나머지는 제가 아무리 덤벼봐야 잘 안 돼요, 이게. 왜요? 편집의 기술인데, 지난주에는 뭐 아무것도 내가 안 되더만. 악마의 편집으로 그냥. 네, 일단, 저기 키보드 하나. 저는요, 네. 현실 직시, 이렇게 네 단어로 말아서. 현실 직시.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번 선거,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기 전에 강원도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올림픽 전에? 아니요, 요번 그 국회의원 선거, 네. 총선 전에 네네. 강원도 내에 네. 제일 큰 이슈가 뭐였는지. 제일 큰 이슈? 네. 야당이 한 석이라도 차지하나. 그거였나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강원도 의석이 9석에서 8석으로 주는 거죠. 그건 그렇죠. 네. 이게 죄송합니다. 엄청나.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다들. 네. 한 석이 주는 게 얼마나 큰 그 데미지를 주는지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그 말하면 선수가 많아진 좀 더 무게감이 생긴 의원들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하여간 엄혹한 현실이 사실은 지속되고 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고 실제 행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벌써 그 엄청났던 이슈를 다 잊어버렸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니, 매일 방송하는 저도 지금, 네. 맞아. 그걸 깜빡 놓쳤거든요. 그렇죠. 역시 교수님은 다르시군요. 네. 확실히 요 코너는 교수님이 잘하시고 다음부터는 저한테 이런 이슈 하지 하라고 하지 마세요. 분발하시는 뜻이죠. 근데요. 이러지 PD까지 있어요. 저 박 PD한테 칭찬 지금 여기 엄청나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처음 들어요. 기분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PD만 기분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쌈 붙여놓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여튼 간에, 우리 둘만 얘기하지 말고, 한 분 모셨어요. 네. 한 분 모셨으니까 이분하고 한번 강원도 정치, 20대 정치를 한번 함께 얘기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자,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회장이시죠? 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우선 예. 그 협의회장으로서 예. 얼마 전에 좀 대통령이 참 선물처럼 주셨어요. 네. 동서 고속화 철도. 네. 기분 좋으시죠? 너무 좋고 또 너무 큰 선물을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가 30년 동안 강원도 큰 현안으로서 요청했던 것이고 꼭 또 하고 싶었던 큰 사업이고 그런데 그런 사업에 결정이 났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으로서 매우 정말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또 강원도민들 입장 그리고 또 강원도 정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주 뜻깊은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좀 우려했던 그 민자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차단이 됐어요. 민자 논리가 나온 상황을 보니까 정부 간의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호하게 민자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제가 6월 8일 날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초청 이제 우리 새누리당 의원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경제수석을 맡고 있는 강석훈 수석이 저를 보자마자 청와대에서 정말 많이 썼다 우리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 민자 논쟁이 있는 걸 알고서 이거 민자 아니다 국가재정 사업을 한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이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까칠 교수님 이렇게 좋은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도 까칠한 질문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죠. 아, 네네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네. 경제성은 조금 부족한데 네. 말하자면 네. 게다가 또 이게 이제 경제 논리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이게 약하다 그러면 사실은 추진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게 정치력의 문제죠. 사실은. 너무 또 우려가 많으면 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경제성만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확정짓게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이 경제성 검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뭔가 특별한 노력이 있었어야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특별한 노력은 그 힘은 강원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원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확정짓지 않을 경우에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제성은 일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했다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8년간에 이제 17년도에 설계 들어갑니다. 이제 17년에 설계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설계가 완공된 이후에 사업비를 배정받는 것 역시 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내면 이게 계획 연도가 8년 안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경춘 철도 우리 전철 복선화 하는데도 매우 많은 힘이 들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것 또한 도민들과 또 도내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의 여하에 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요거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황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네. 기여도 네. 아니면 그 도를 비롯한 행정부의 기여도 네.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네 공이 크냐, 내 공이 크냐라는 싸움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단호히 말씀드리건데 청와대 공이 제일 컸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말씀드린 경제수석을 포함한 이 모든 분들이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있었어요. 깊이 있게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서 됐고 그리고 가장 큰 힘은 역시 강원도민들이다.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는데. 아니, 청와대가 마지막 결정을 해 주셨는데 네. 청와대를 설득 과정에서 누가 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청와대는 정부 여당이니까 네.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근데 아니 사실 이렇게 좀 짓궂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에 가면 다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웬만한 거. 그렇죠? 똑같이 한 질문 나오지? 자, 이거 사실은 그 선거 전에 우리가 그 선거구 논의하면서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네, 맞습니다. 5개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군이 말이죠. 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삶이. 국회의원의 삶도 달라지거든요. 지역구가 달라지면. 삶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홍천행성 지역구로 예. 이제 있다가 철원하천 양구 인재가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리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네. 일단 제가 지난주 그 일정을 하는데도 한 400km를 하루에 주말에. 그러니까 평일은 저는 이제 홍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니까 매일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도 이렇게 너무 시간도 많아서 차를 타는 시간이 많아서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했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주말에 지역구를 살피는데도 400km를 뛰어야 되니까 뭐 마구마구 달린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좀 그 얘기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제 예. 우리가 오늘 이제 20대 들어서 정말 우리 8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다선도 좀 늘었고 주요 직책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네. 뭐 다 아실 거예요. 참 그 중요한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법사위원장 맡은 분도 계시고 네. 또 우리 또 황 의원님은 올림픽 특위위원장을 또 맡으셨고 네. 그래서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 정치? 네.
일단 우리 스스로의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다른 정치인들이 강원도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굉장히 저는 달라졌다라고 봐요. 무게감이 좀 달라졌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달라진 시각을 결국 정치력으로 또 발휘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정지석 원내대표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번에 동계특위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황영철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직접 또 이렇게 권유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되니까 동계특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8대, 19대 계속 특위가 이제 있어 왔고 연장하면서 이 위원장이 바뀌었는데 강원도 출신이 위원장한 건 처음이에요. 예.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삼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이게 이제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제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거든요.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 특별위원회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싸늘하게 좀 바라보고 다른 또 국제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었는데 이제 제가 맡았으니까 모든 포커스를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다. 그리고 조직위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달라질 거다 생각합니다. 저도 희망적인 얘기, 저는 뭐 주로 희망과 기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두 분이 역할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사실 오늘 뭐 황 의원님 모신 거는 새누리당의 황 의원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 국회의원 협의회 회장님 자격도 있기 때문에 모신 건데 그냥 전체로 본다면 사실은 여소야대가 되면서 그 중요한 법사위원장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예결위원장이잖아요. 예결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았는데 또 우리 지사께서 또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따는 데는 오히려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이제 19대의 그 강원도 정치 지형과 이제 20대와는 조금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19대 때는 우리 9명 국회의원이 다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니까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또 역할도 새누리당의 역할이 이제 매우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20대 들어와서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출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럴 때는 또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분담된 역할의 그 비중을 높여가면 뭐 더 큰 또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얻어올 걸 좀 많이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여튼 판은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좀 좋게 유리하게 좀 짜여져 있지 않나 싶어요.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는 건 사실 국회에서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법 통과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지만 예결위원장이 사실 눈치 안 볼 수 없는 자리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고받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주 그 희망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6조 원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 예산 6조 원. 자 이제 도지사는 도지사 나름대로 예결위원장과 같은 당.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 또는 의원님도 예결특위 소속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6조 원이 지켜질 수 있냐 이런 희망적인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또 어려움도 있겠다 싶은 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많은 동계올림픽의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이 대거 투입이 됐거든요. 이제 이 마무리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의 비중은 좀 더 2017년도에는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액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러나 다시 또 우리 동서고속철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또 새로운 또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서 가능하면 6조 원이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름 그래도 아무리 뭐 일 못한다, 뭐 잘한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역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석의 손해라는 것은 매우 크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좀 풀리셨나요? 아니, 아직도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6조 원 지킨다 이런 식의 그 조금 뭐랄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액수가 적어지더라도 사실은 전보다 커지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디에 돈을 쓰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진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강원도 현안이 잘 안 풀렸을 때 다들 아쉬워했던 게 강원도 의원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의원들이 잘 단합이 안 돼서 정치력이 약해지고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데 좀 어려움을 가져온 게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제 국회의원 협의회장을 맡으셨는데 뭐 잘하겠다는 말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좀 단합된 힘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지난 19대 때는 도내 국회의원 9명이 다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모이기도 자주 모였어요. 왜냐하면 뭐 도당과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또 뭐 당정과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다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자주 모이고 뭐 그래서 많은 얘기들도 나누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또 야당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 중심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19대 때는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이 국회의원 협의회장을 겸했죠. 겸했는데 이번엔 그걸 분리해서 도당위원장은 당위원장은 당위원장대로 또 국회의원 협의회장은 다선 의원이 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이제 소통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강원도 연고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굉장히 비중 있는 지역구를 여기로 두진 않지만 강원도로 두지 않지만 뭐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철원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횡성 출신의 민병두 의원님, 삼선 의원 되셨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번엔 의외로 많이 되셨어요. 여기 또 우리 뭐 철원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거의 20년 가까이. 또 양구 출신 연고 가진 의원님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하나로 묶어내서 이번엔 좀 단단하게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임기 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몸도 마음도 부산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 강원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강원도 연고를 가진 국회의원을 하나로 묶는 모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일단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뭐 전국 인구의 3%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수는 연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다 함께 합치니까 26명이에요. 그 정도에 20명만 합쳐져서 한 목소리를 내도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맞네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큰 시도 부럽지 않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만 똘똘 뭉친다면.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어차피 협의회장이신 황 의원님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우시겠습니다. 그 원주에서 당선되신 더불어민주당의 성함이 권 의원님이시죠? 송기현 의원. 송기현 의원. 네. 통화하세요? 전화 통화. 통화는 여러 번 중요한 질문이에요. 통화는 안 하고요. 이제 그 회의 때마다 몇 번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했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송기현 의원님이 동계 특별위원회 그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또 임명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당의 간사는 염동열 의원님이시고요. 결국 이제 뭐 너희들끼리 다 해라 뭐 이런 말씀이지만 그래도 또 어쨌든 동계특위에서 우리 평창 동계특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의미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9대 때 동계특위는 20분짜리 회의 한 번 했다 이런 얘기 들어요. 비판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19대 때 제가 줄곧 동계특위 위원을 했거든요. 회의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특별위원회는 보통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아요. 네네. 6개월 잡고 연장하고 하는데 동계특위는 필요하니까 계속 연장하면서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 연장된 특위에서 제가 보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딱 한 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한 번만 한 거고요. 마지막 고. 예, 뭐 그 이유는 선거 기간이니까 또 이제 뭐 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래서요. 그러진 않았고요. 예. 아무튼 걱정의 말씀으로 알고 이번 동계특위는 확실하게 하여튼 네. 회의도 네. 하고요. 그리고 회의뿐만이 아니라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근데 바꿔야 되겠어요. 까칠 김 교수가 아니라 깐족 김 교수. 이제 하여튼간에 근데 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저도 이거 다시 분명히 확인해서 좀 뭔가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데 오늘 잘 질문해 주셨어요. 얘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다 되잖아요. 네. 바꾸지 마. 하여튼간에 우리 까칠 김 교수님 같이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야 사실은 진짜 잘 나가는 거죠. 어떤 맞습니다. 일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은 사실은 올림픽을 앞둔 20대 국회 우리 도의 그 의원들의 그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 희망이 더 큰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의 주제 이거를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황 의원님이 우리처럼 한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니까 네. 한 단어로 얘기하면 협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20대 들어서의 정치 지형도 이제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당, 자기 계파 그리고 자기 이익만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당도 초월하고 계파도 초월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 내에서의 소지역주의도 초월한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이 눈앞에 놓여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강원도 발전의 승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뭔가 좀 다 함께 좀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하나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진짜로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저도 힘은 없지만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20대 국회의원들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저 도민들하고 인사도 좀 하시고 어떤 카메라 보고 할까요? 가운데 보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에서 초대한 좋은 자리에 와서 도민들께 이러저런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을 맡고 나니까 강원도 전체를 어떻게 책임질까 하는 커다란 무게감과 짐을 떠안은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 또 도내 정치권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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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